소싱 아직 하나도 못하신 분? 한 분? 또 용기 내서 빨리 손 드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솔직히 난 아직 소싱 못했다. 왜 이제 와서 손 드시지? 번쩍. 여기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몇 명이서 좀 보려고. 자, 그럼 손 드신 분들 왜 못하셨어요? 어떤 거가 고민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하려고 하다 보니 난 2단계에서 걱정해서 안 되더라. 아, 마이크 드린다니까 안 하시는구나. 마이크 없이 한 번만. 네. 첫 번째 단가가 좀 안 맞고요. 네. 단가가 맞는 걸 찾았더니 학생 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약간 들어가기 막한 느낌이. 다른 경쟁자의 상세 페이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판매가가 얼마예요? 한 25,000원대. 아,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지? 그 상세 페이지 너무 잘하면 나도 너무 잘하면 되지 않나요? 초보자가 처음에 들어가기 그렇게 네. 그런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5,000원짜리 물건 살 때 소비자들이 상세 페이지를 열심히 볼까요? 소비자들이? 대표님들 25,000원짜리 쿠팡에서 판매자 로켓 제품 살 때 상세 페이지 열심히 보세요? 뭐 보세요? 네? 썸네일 보고 가격 보고 클릭해서 후기 한두 개 보고 그냥 사봐야지 하고 별로면 어떻게 해요? 반품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객단가가 낮을수록 상세 페이지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해보시면 되고 그런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보통 객단가 안 맞는다, 객단가 맞는 제품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제품 찾으시면 됩니다. 당장 도매국만 찾아도 되는 제품들이 계속 있어요. 네, 계속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건 일단 해보시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고 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과연 이게 잘 팔릴까? 내가 이 제품을 해서 팔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거는 이미 그 제품을 동일하게 동일한 가격에 팔아보신 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냥 빨리 해보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도 소싱해온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소싱해온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지난 일주일 동안 좀 제가 느끼기로는 앞기수에 비해서 훨씬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온라인반 포함해서. 온라인반들도 질문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도대체 어디까지 벌써 공부를 하신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었는데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옆에 계신 분들이 성과가 잘 나오면 나도 금방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혹시 현우진 선생님이라고 아시나요? 현우진 선생님? 모르시는 분도 계시나요? 우리나라 1타 이분이 수학 강사인가요? 수학이에요? 과목은 사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네. 우리나라에서 수강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타공인 본인 입으로 영타. 1타 강사 말고 본인은 영타다 라고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런 뭐 PC대학 이런 걸 보진 않는데 딱 떴어요. 이게 알고리즘에 떠서 이제 이분이 하는 걸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이제 현우진 선생님 관련된 영상이 계속 뜨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현우진 선생님 그 쇼츠 같은 거 명언. 네, 거기에 제가 너무 와닿는 말이 있어서 한번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자꾸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내 수준을 맞추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여기는 수험생들을 가리키니까 애기들을 가리킬 거 아니에요. 고등학생들. 그쵸? 그러면 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학교를 가서 봤더니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이 다 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하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주변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그래 나도 뭐 걔들 다 자니까 나도 자도 돼 하면서 그 수준을 맞추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게 그 돈 버는 데에도 똑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아요. 네. 대부분 어떻게 살죠? 회사 다니면서 정해진 월급 받으면서 거기서 계속 그냥 뭐 안주는 아니죠.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뭔가 돈 벌기 위해서 부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혹시 주변에 뭔가 이렇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뭔가 다른 부업이나 이런 거 하는 인구가 좀 많이 있나요? 거의 없으세요? 제 주변에 진짜 거의 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조금 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주변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을 보면은 보통 내가 아직 돈을 많이 못 벌 때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냥 나만 이상한 애고 나만 열심히 사는 것 같고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나라는 그 현타가 올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어쨌든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뭔가를 시작을 하고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분간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쟤 좀 독한 애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하시면 네, 충분히 저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기수 할 때 제 사촌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고3인데 공부를 못 하겠대요. 대치동 사는데 대치동에 부자라서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어떻게 하다 보니 들어가서 살았어. 어쩌다 보니 부자가 됐어. 부자라고 하기보다는 집 한 채 깔고 있는 거죠. 외숙모네 가족이. 근데 이제 첫째 애는 공부를 잘해서 지금 메디컬 가겠다고 재수를 하고 있어요. 거긴 오케이. 근데 둘째 애는 원래 되게 인싸였대요. 되게 인싸고 친구들 몰고 다니는 애였는데 거기 동네는 공부를 못하면 왕따를 당한다. 왕따는 아니고 배제를 한대요. 네. 모든 대화의 주제가 공부래. 근데 제가 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스타벅스를 갔는데도 옆에 있는 애들이 공부 얘기하고 있더라고. 보통 그거 안 그러지 않나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얘기하면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야 너 그거 무슨 공부 어떻게 했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동네가 진짜 이렇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한 달 전인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죠. 너 공부 안 할 거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이런 걸 하든 너 하고 싶은 거 딴 거 아무거나 해라. 그냥 학원을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마라. 이 얘기를 했는데 걔가 제 얘기를 듣고 학원을 관뒀대요. 어제 삼촌이 이제 아는 분을 소개시켜 주신다 해서 갔다 오는데 삼촌이 이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얘가 이 학원 관두고 게임만 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열받아서 이제 찾아갔죠. 돌아오는 길에. 나와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랑 한 얘기 중에 이제 뭐 다른 거 다 빼고, 저한테 이제 너 나 만난 지 한 달 됐는데, 너가 이걸 하겠다고, 뭔가 사업이라는 걸 너가 하겠다고, 때려치우지 않았냐. 학원을 관뒀다고 들었다. 그럼 너 한 달 동안 공부한 게 뭔지 나한테 얘기를 해봐 했더니 이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위탁 판매랑 구매 대행이랑 공부를 좀 했대요. 이렇게 뭘 공부했는데 했더니 이제 계획표를 짰대요. 무슨 계획을 네가 짰겠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사실 그렇죠. 저희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게 계획표 짜면 의미가 있나요? 시작하면 처음부터 바로 난관에 부딪힐 텐데. 그러다가 이제 하는 얘기가 유튜브를 근데 제가 형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형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네. 유튜브를 보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극소수만 돈 버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다수는 너가 학원비를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들었는데 너 200만 원 내고 학원 안 나가고 자고 게임하지 않냐. 이것도 똑같다 했더니 제가 그냥 교육비가 한 300 된다 했거든요. 교육비가 한 300만 원 되는데 모두가 열심히 할 것 같지만 모두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300만 원이 나왔는데 열심히 안 해요? 이래서 제가 너 학원비 한 달에 200이라며 했더니 반박을 못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2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느낀 게 듣고 보통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돌아갈 곳 있는 분들은 성과가 잘 안 났어. 돌아갈 곳이 없는 분들은 대다수 성과가 났습니다. 모두를 제가 한 분 한 분 수익을 다 제가 받아보진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서 그 친구도 열심히 해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신체 검사 아직 안 받았으면 당장 신체 검사 예약하고 걔가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너 해병대 지원을 해놔라. 그래서 너가 6개월 안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커머스로 너 학교도 다니고 있고 하니까 300만 원을 벌어서 나한테 인증 못하면 바로 해병대 가. 했더니 얘가 표정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너가 지금 마음속에 든 그 위기감을 갖고 하면 300이 아니라 1000만 원 무조건 번다. 6개월 안에. 너가 아무리 학교에서 한 4시, 5시에 돌아오더라도 밤새면서 해라. 학교 가서 자고 어차피 공부 안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쵸? 어차피 공부 안 할 건데 뭐 하려고 학교 가서 자기계발서 읽고 있대요. 그래서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책인데 그거 읽어서 뭐 하냐. 그냥 해라. 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저희도 한번 확신을 갖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친구는 아직 불신이 깔려 있는 거죠.
제가 돈 버는 거, 통장을 보여주고 이러진 않으니까. 얼마 벌려고 이런 걸 다 보여주진 않았지만, 네. 이게 된다라는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걔는. 왜냐면 온라인 쇼핑몰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도 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저게 사기 같은 거지. 1,000만 원을 번다고? 약간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주변에 좀 보다 보면 여기서 이제 성공 사례들이 나올 테니 한번 믿고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원가 관련해가지고 계속 질문이 나와서 이거 다시 한 번만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원가 계산하는 거 있죠. 2.2 곱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그거는 결국에 광고 효율을 250%, 350%, 네. 이 제품을 광고를 돌렸을 때 이 제품의 제로마진 광고 효율을 한 250% 정도로 맞추고 플레이를 하면 크게 적자 볼 확률이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제가 그 기준을 정해드린 거고, 네. 이거의 기준도 한번 1주차 내용을 A부터 Z까지 계속 듣다 보면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원가에 수수료 포함된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마켓 수수료. 마켓 수수료를 무슨 수로 포함을 하죠? 판매가가 아직 결정이 안 되는데. 그쵸? 그거는 일단 그거 제외하고, 자, 광고비 제외해요, 안 해요? 못하죠.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두 개는 제외하고 그냥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있죠. 제품 수입해서 갖고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그럼 정확하게 얼마죠? 모릅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계산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제가 봤을 때 없다. 네, 5,000원짜리 물건을 10개 갖고 들어와서 입고를 시켰어요. 10개를 택배 하나 보냈는데 택배비가 3,000원 나오냐 4,000원 나오냐 중요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근데 경험자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지? 어차피 개당 100원 마진 차인데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는 이게 공부랑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는 정해진 길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공부를 못했지만. 네, 공부를 못했지만 정해진 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해진 대로 하면 잘 된대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길이 사실 없습니다. 정해진 길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얼마지 이거 너무 완벽하게 계산해가지고 이게 2.2 곱하면 조금 넘는데 해마라? 그냥 해보세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도매국에서 얼마 미만으로 보통 소싱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네? 5,000원 미만. 그쵸? 근데 내가 조금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5,000원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제품의 판매가는 대략 얼마예요? 땡. 11,000원 땡이죠? 네? 15,000원 이상이죠? 왜냐면 입출고 비용이랑 이런 거 다 녹인 다음에 2.2 해야 되니까 거의 10,000원 후반대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말하는 그 2.2 공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판매가 한 25,000원에서 맥시멈 3만원 초중반? 요 정도까지 제품에만 적합한 방법이고, 사실 판매가가 좀 올라가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저희가 무슨 전자제품이에요. 한 10만원에 파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거 2.2에 맞춰서 넣을 수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좀 힘들다. 네, 힘들다. 그냥 거기서부터는 좀 다른 케이스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도 사실 해봐야지 알지만 이거 가격이 도저히 안 맞춰진다 하시는 분들은 객단가가 좀 높은 걸 소싱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자, 그 경우에는 사실 2.2로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은 제품 원가가 5,000원에서 맥시멈 10,000원 정도 금액대 제품들만 그 공식에 의해서 소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가 부분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이 원가는 한 2주차, 3주차까지 계속 단톡방에 질문이 나와가지고 없으신가요? 아직 비가 안 오는데 왜 이렇게 다 다운되셨지? 없으세요? 그럼 오프라인반에서 질문 나오면 안 되겠네. 원가? 하나 좀 애매한 거 없으셨어요? 충전의 제품 중에 네. 원가가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살피자라고 네. 하셨는데 5,000원 미만으로 끊자인데 1주차 강의 들어오신 분 초보자들은 5,000원 미만으로 끊자였어요. 원가를. 빨간색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원가는 뭐였죠?
그냥 제품 자체의 순수 원가에 다 더한 거였죠. 입출고 비용이랑 이런 거를. 근데 제가 말하는 이거는 상품 원가. 그냥 매입할 때 들어가는 원가 기준으로 5,000원에서 10,000원 미만. 네, 그냥 제품 자체의 단가. 네, 입출고 비용 제외하고. 요거 개념을 좀 쓰셨을까요? 이거 뭔가 키워드를 만들어야 되나? 이거 제품이 5,000원이면 이건 제품 원가는 5,000원이고 입고할 때 원가는 입출고 비용이 붙는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이 제품 원가만 가지고 5,000원 미만, 내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10,000원 미만 정도까지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좋다. 그러면 이거를 5,000원, 10,000원까지 열어놓고 봤을 때 제품을 입고시키는 원가에 곱하기 2.2 공식이 맞는 것 같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경험상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제 경험상. 그리고 그 질문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판매가 막 7,000원, 9,000원인데 이거 두적 어떻게 남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그거 방법 찾을 시간에 다른 제품 찾는 게 빠르다. 네. 그리고 저희가 7,000원짜리 팔아서 언제 돈 벌긴 하겠어요. 그쵸? 입출고 비용 자체만 해도 사실 하나 팔아서 한 1,000원 남을까 말까 할 텐데. 그쵸? 그런 거는 그냥 배제하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런데 좀 매몰되다가 아 얘는 어떻게 도대체 이 가격에 팔지? 막 이러면서 막 시간을 버리거든요. 네.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아닌가 보다. 패스. 다음 거.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쿠팡에서 계산하는 뭐 사이즈 넣고 뭐 카테고리 정하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사이즈를 그냥 스몰 사이즈 최대치 맥시멈으로 넣고 입출고비를 계산을 해도 나중에 크게 무리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제품마다 사이즈를 다 추측을 해보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이 좀 시간이 많이 들어서 제품 사이즈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 신발 박스? 휴지과? 그걸 그냥 대표 사이즈로 놓고 그냥 모든 네. 사이즈 네. 왜냐면 어차피 스몰 사이즈냐 미디움 사이즈냐 라지 사이즈냐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가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은 스몰 사이즈인데 뭐 가로가 200이냐 100이냐에 따라서 요금이 따로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하나 더 거기 보면 판매 가격도 넣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거기 판매 가격은 그냥 시장 평균가 정도 넣고 계산하면은 대표님이 판매하실 판매가. 제가 판매. 네. 근데 제가 판매할 판매가가 아직 안 정해진 거잖아요. 그걸 계산해서 입출고비가 나와야 제가 판매할 판매가가 나오는 건데. 근데 대표님이 소싱하실 때 대충 시장 평균가에서 나는 어느 정도 가격에 팔겠다라는 거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넣지 않나요? 네. 보통 그렇게 넣기 때문에 네. 그냥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보내드린 표 보시면 19,900원, 20,000원, 29,900원 이 딱 10,000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수수료가 뛰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15,000원이냐 19,000원 넣느냐에 따라서 그 입출고 요금이 딱히 크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구간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 값들만 하다 보면 본인이 팔던 카테고리에서는 아 이거는 그냥 이 정도 가격으로 해놓고 때려보자 이렇게 돼요. 네. 네, 그 마이크를 한번 토스를 받을까요? 너무 길어지면 좀 힘들 수 있어서. 네, 저희 맨 앞에 왼쪽에. 우선 좀 강의 커리큘럼에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1689이랑 타오바오의 확장 앱을 통해서 이미지 검색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더맵에서 소싱을 하고 이제 이미지 검색 확장 앱을 설치를 해서 들어갔는데 판매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중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네, 보니까 재판매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제 구매율이 높은 판매자가 하니까 가격도 다양하고 네. 그래서 이런 게 우리 강의 커리큘럼에 네. 있는지. 보통은 재판매율 높은 판매자한테 사는 게 좀 안전하긴 한데, 예. 네, 그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답지는 없고, 그러면 저희 4주차 강의 안에 네, 없습니다, 이렇게 그거는. 그러면 어떤 셀러를 소싱하면 좋다. 그 보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어떤 셀러를 소싱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중국에서 수입할 때는 루미너스 무역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중국에서 다시 빠꾸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객단가 조금이라도 좀 저렴한 쪽으로 일단 가져와 봅니다. 근데 별로면 거기 업체에서 다시 처리해 줄 거니까. 그러면 제가 루미너스 무역에 네, 여기 링크라든가 1688 타오바 링크라든가 그 사진을
보여주고 링크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링크를. 이렇게 뭐 여기 그러면 업체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판매자.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근데 소싱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보통 좀 메가셀러, 그러니까 본인의 매출이 좀 크고 거기랑 교류를 좀 많이 하시면 도와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단가 조절해 주세요 하면 그거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대표님이 지정해 주시면 거기서 단가 견적서 내가지고 대표님한테 이 정도 금액 나옵니다. 진행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제가 네. 소싱한 제품 중에 쿠팡이랑 이제 국내 판매자가 잘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가 소싱하려는 그 1688에 보니까 그 플라스틱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작은 사이즈로 네, 거기에 이제 겉에 이제 뭐 그림하고 설명이 다 중국어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거를 루미너스 무역에 네. 이거를 제가 만약에 시안을 주고 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거기서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해줄걸요? 아, 그러면 그 스티커를 저는 보통은 공장에다가 요청을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네. 떼서는 안 해줄 것 같고 붙이는 거는 아마 돈을 들이면 해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루미너스에 물어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제가 운영한 업체 아니기 때문에. 네. 꼭 루미너스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보통 배송 대행지나 이런 데서 그런 서비스들을 돈 받으면 해주기 때문에 네. 가능한가요?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로 된 게 와도 일단은 팔리는지 보는 게 우선이라 처음부터 너무 꼼꼼하게 해서 하실 필요는 제 생각이 없다. 일단 팔리는지 보고 잘 팔리면 그때 디벨롭 하셔도 괜찮다. 처음 거 다 반품 맞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작은 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쿠팡에 이제 모바일이나 PC에서 검색을 할 때 네. 로그인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특정 키워드로 예를 들어 남자 후드티를 쳤는데 네. 어떨 때는 1번부터 빨간 따지가 붙어 나오고 어떨 때는 그거 없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게 PC. PC에서는 1, 2, 3, 4가 딱지가 안 붙어요. 붙죠.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해봤는데 또 안 네.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AI 뭐 잘 모르겠어요. 쿠팡 요즘 오락가락 해가지고. 네, 그냥 그게 광고인지 일반 노출인지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셀 수 있잖아요. 1등인지 2등인지 3등인지. 근데 그게 AD가 붙어있으면 광고니까 순위에서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냥 광고 제품인지 광고 제품 아닌지만 체크하실 수 있으면 문제 안 된다. 네. 자, 상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상표권이 뭐죠?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작은 성공이라고 상표를 냈어요. 그리고 상표가 출원이 됐어. 근데 이걸 팔 때 제가 작은 성공 리모컨이라고 팔면 이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 지정 상품에라고 되어 있죠. 제가 만약에 이 리모컨을 지정 상품군에 등록을 했으면 이 제품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이 지정 상품군에 TV만 해놓고 리모컨을 안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보호를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상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쓸 수 있어요. 네, 보통 어떻게 하죠? 내 거 방어하기 위해서 하죠. 내 거 안 뺏기려고. 네, 나중에 조금 레벨이 올라가면 공격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네, 잘 파는 사람들 중에서 상표가 안 나와 있는 판매자들이 생각보다 찾아보면 꽤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상표를 내기도 하죠. 네, 제가 상표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업체한테 상표를 돈 주고 팔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은 이미 그걸로 한 달에 한 2천 벌고 있다고 쳐볼게요. 2천을 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상표 내고 당신 이 상품 전부 싹 다 내리세요. 하면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4천만 원에 살게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다. 네? 뭐 싸고 말고 할 게 있네요. 그게. 근데 보통은 이제 이거를 그냥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잘 팔다 보면 여기저기서 견제를 엄청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찾다 보니 걔가 상표 안 냈네? 그럼 저희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먼저 내는 경우가 좀 많아요. 네. 먼저 맞고 봤더니 상표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상표 내고 그걸 바로 신고 안 하고 걔가 클 때까지 기다립니다. 클 때까지 한참 기다렸다 한 6개월, 1년 묵혔다가 나중에 딱 신고를 해서 상품을 내리게 하거나 아니면 상표를 팔거나. 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남들 공격해서 죽여라 이 뜻이 아니라 미리 안 내놓으면 내가 저걸 당하는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기수 분들도 벌써 상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거든요. 빨리 낼걸 하면서. 자, 상표 검색하시는 방법은 네이버에 키프리스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키프리스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상표, 지식재산권 검색에 요 상표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상표들이 쭉 검색이 돼요. 요즘 유명한 플리오를 한번 볼게요.
이 상표에 풀리오라고 제가 검색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풀리오 관련해가지고 막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이 풀리오를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창이 뜨면 여기에 상표 설명 지정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탭이. 그럼 요걸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마사지기 소매업, 발 마사지기 소매업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죠. 네, 여기에 등록되지 않은 거는 사실상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좀 잘 팔게 되는 제품이 있으면 그때는 내가 정확하게 판매하고 있는 제품 그 카테고리에 맞춰서 상표를 추가를 하시는 게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상표 출원하실 때는 셀프로도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셀프로 공부하셔서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대행업체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검토를 잘 못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본인이 하면. 그 출원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등록 완료가 돼야지 효력이 생깁니다. 네, 일반 심사랑 우선 심사가 있는데 돈 더 내고 저는 우선 심사를 내는 거를 무조건 추천을 드립니다. 왜? 일반 심사하면 얼마나 걸리죠? 네? 6개월, 1년, 6개월, 1년이라고 하신 분들 보통 안 내보신 분들이고 한 1년 반에서 1년 한 8개월 이렇게 걸려요. 네, 저희가 처음에 냈던 게 이제 와서 막 나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동안 내 거 시장은 박살이 나 있겠죠. 네, 빠른 출원하면 얼마나 걸린다고 하냐면 3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한 4, 5개월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심사로 돈 내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 보통 처음에 하실 때는 대충 생활잡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35류로 해서 하시면 되는데 자세한 거는 본인이 팔 카테고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좀 정해지셨으면은 마크인포라는 사이트도 있고 네임택이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마크인포는 워낙 유명하고 네임택은 만나 뵌 적은 없는데 저희 수강생분들한테는 뭔가 상표를 지정을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반려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가능성을 검토를 해줘요. 이거를 반려를 당하면 그 마크인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더 기회가 있어요. 다시 제안했는데 또 다시 이거 반려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얼마를 내야 되면 10만 원을 내고 또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네임택은 그거 상관없이 끝까지 해주시기로 하셨거든요. 네. 뭐 근데 더 저렴하고 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아마 요즘 찾아보면 많을 테니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서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자세한 거는 거기에 계신 변리사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저희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것보다 정확하다. 상표 관련해서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방어가 될까요? 라고 저희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변리사님들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정확하다. 자, 그 다음은 급한 대로 저 상표는 나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4, 5개월씩 걸리니까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상표권보다 굉장히 빠르고 저렴합니다. 한 일주일이면 나와요. 상세 페이지를 저작권 등록할 수도 있고 로고를 만들어서 저작권 등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위너를 뺏길까봐 이거를 많이 하는데 내 거 제품에다가 저 로고를 자연스럽게 포토샵 같은 걸로 입혀 놓으시면 뭐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합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걸 입혀놓고 다른 판매자가 그 제품의 이미지를 그대로 썼을 경우에 그냥 저희는 그걸 쿠팡에다가 이 로고에 대한 저작권 우리가 있다라는 걸 증빙을 하면 바로 쉽게 풀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제 기억에는 이거 내는 데는 한 3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럼 로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싹. 물건에는 로고 없으시면 상세 페이지나 로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좀 조금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제품에 그 로고가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제품 사진 찍은 다음에 포토샵으로 입혀서 보내시면 됩니다. 있는데요? 라고. 네. 라벨도 있냐 막 하는데 라벨도 대충 해갖고 글씨만 바꿔서 내고 이랬어요. 저희도. 네, 풀 때. 네.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 뭐 망고보드 이런 오픈소스 있죠.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걸 조합해서 로고를 내가 직접 만들면 반려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를 로고화하는 것도 굉장히 반려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크몽에 로고 제작해가지고 가장 싼 친구한테 하세요 그냥. 네, 어차피 로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막 물어보면 로고 막 15만 원 이렇게 2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해봤는데 그 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저작권이나 상표, 로고 이런 걸 말씀을 드려도 대부분 미리미리 등록을 안 합니다. 왜 미리미리 등록을 안 할까요? 네? 몰라서? 몰라서 말고 알려드렸는데 안 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대다수 이 경우죠. 네, 내가 설마 저런 걸로 방해를 받을 만큼 빨리 잘 될까? 상세 페이지를 다른 업체가 가져갔을 때
그거는 굉장히 쉬워요.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베껴가면 미리 캔버스에서 저희가 제작한 그 원본 이미지 있죠? 그걸 캡처해서 보내면 그냥 바로 날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걔네가 위너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상세 페이지를 바꿔서 들어와요. 얼마나 짜증이 나옵니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예를 들면 뭐 A라고 A처럼 생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려놨는데 누가 A 페이지를 그대로 카피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희는 A를 만든 원본을 저희가 갖고 있죠. 그럼 이거를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면 그걸 위너를 해제를 시켜줘요. 그럼 걔가 풀렸는데 이거 바로 풀렸네? 어떻게 해야지? 상세 페이지를 날리고 들어옵니다. 상세 페이지를 날리고 들어와요.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작권도 임시방편이고 사실 상표권이 있는 게 상표권이 있어서 제목에다가 상표권을 박아두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는 해요. 네. 상표가 있는데도 묶습니다. 누가 중국인들이 좀 묶는 것 같아요. 네, 제 거를 계속 묶길래 이거 상표는 도대체 무슨 깡따구로 묶지라고 해서 뭐라고 보냈더니 답변이 오케이 이렇게 오더라고. 오케이. 삭제함. 오케이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사업자를 제가 쿠팡 담당자 계속 괴롭혀서 지금 정지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거 100% 의도적으로 묶었어요. 왜냐면 그 물건 제가 단독으로 갖고 오는 물건인데, 근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묶일 수가 없어요. 시장이 안 풀린 거라서. 네, 똑같은 제품이 시장이 없어서. 자, 그리고 최근에 쿠팡에서 상품명이랑 옵션명 변경이 굉장히 잘 안 됩니다. 제목을 한 글자 오타 나서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옵션명을 좀 수정하려고 해도 잘 안 바뀌어요. 뭐라고 떠요? 다른 상품인 것 같으니까 새로 등록하세요 라고 뜨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표 네이밍 정도는 빨리 생각해놓고 검토받고 제목 지어서 올려놔야 나중에 실컷 잘 팔린 다음에 앞에다 상표 딱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품 소싱을 볼 건데 네.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마이크 한 번만 받아주실래요? 그 A라는 동일한 제품, 중국 제품을 가지고 와서 제 상표를 붙여서 네. 쿠팡에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제 등록된 상품 등록된 그 페이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면 그게 위너로 뺏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뺏겼을 때 풀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들어와서 본인의 상표를 붙여서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의 상표만 다른 거는 그쵸. 상관없다라는 상관없어요. 말씀이신 나 다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럼 이 상표를 내는 목적이 아이템 내가 위너. 팔고 있는 그 페이지를 방어하기 맞죠. 위해서인 네. 거죠? 그거를 왜 방어를 해야 되냐? 사실 네이버는 방어할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면 묶어서 가져가기가 좀 힘드니까. 쿠팡은 어때요? 아이템 위너 매칭 걸면 내 거 1페이지 1등에 리뷰 10,000개 달려있던 것도 그 친구가 가격 싸게 하는 순간 걔가 다 팔아요. 그걸 방어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네, 쿠팡 덕분에 제 생각에 변리사님들이 돈을 좀 많이 벌지 않았을까. 진짜로. 왜냐면 솔직히 저희같이 온라인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뭐 진짜 본인 브랜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상표를 많이 내요. 네, 누가 이렇게 상표를 많이 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걸 그대로 똑같이 하세요? 아니면 각 제품마다 상표를 다 붙이세요? 상표가 3개 있는데 네, 카테고리별로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좀 다르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 상품 중에서 디자인권이 등록된 것도 있잖아요. 네, 사실 마이크 한번 바꿔주실래요? 네. 원래 중국 제품인데 그걸 바꿔서 디자인권에 등록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물론 굳이 파고들 필요는 없긴 한데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런 제품 팔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괜찮아서. 네. 근데 괜히 내 샵을 날릴 수 있는 위험을 디자인권 침해 가지고는 그 해당 상품만 정지당합니다. 해당 상품만 정지당하고 이것도 그냥 좀 더 깊게 알려드리면 민사 형사가 있잖아요. 만약에 디자인권을 침해를 했을 때 처음에 거기서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내용 증명을 보내서 내가 내리면 이게 형사까지는 안 가고 무조건 민사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합의금을 주고받거나 이런 건데 보통 합의금까지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하진 않아요. 보통은 고의성이 없는 걸로 보통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이 방어 용도예요. 너 팔지 마. 이런 용도로 쓰는데 만약에 거기서 언제까지 내리세요 했는데 안 내리고 더 팔고 있었다. 그때부터는 100% 형사입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 안 돼요. 유사한데 네. 괜히 그걸로 내용 증명 협박 정도 되지 않나요? 그 디자인권의 싸움에 들어가면은 네. 그렇게 지저분하게 보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저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벌리던 게 한 2주 정도 정지당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디자인권에 등록된 거랑 다른 디자인인데 그걸 유사 범위로 해가지고 묶어갖고 신고를 잘했더라고요. 푸는데 2주일 걸렸습니다. 네, 매일같이 괴롭혀갖고 그것도 영업일 기준 2주 걸렸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근데 스토어는 안 날아간다. 해당 제품만 판매 중지되고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 일이에요. 아주 나중 일인데 제품들이 잘 팔다가 이제 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 파니까 괜찮아. 그래서 중국을 막 예를 들면 출장을 가요. EU 시장을 가든 핸드폰 같은 데 신제품을 발견했어요. 혹시 그러면 그걸 한국에 검색을 해서 그 명동은 디자인권 등록 안 되어 있네. 내가 싹 다 디자인권 등록해버려야지. 해서 디자인권 등록하면 한데 오픈마켓에서 나한테 칼자루가 주어집니다. 하나만 난 유사 범위로 다 걸어서 하면 걔네들 다 내려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그럴까요? 네. 그리고 그리고 디자인권을 사기도 해요. 내가 이 제품을 신화를 팔고 있는데 내가 A란 이렇게 생긴 제품을 팔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효력은 오늘 만약에 제가 디자인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어제부터 팔기 시작한 사냥권은 못 내려요. 오늘 이후 등록한 제품은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옛날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얘보다 전에 나왔던 디자인권을 사서 얘를 죽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도 하긴 합니다. 나중 일, 네, 매출이 많이 올라오면 여기저기서 작상인들이 많이 붙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견제를 하죠. 네. 이게 상품권을 이제 등록을 해놓고 제품을 소싱해서 또 광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네. 팔릴지 말지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 제품에 다 일단 그 상품권 이름을 붙여놓고 상표권이 나왔으면 제목에다가 전부 다 상표권 이름 넣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쿠팡에 검색하면 어때요? 다 앞에 무슨 샵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보통은 상표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그 해당 상품이 지정상품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침해도 법적인 문제가 안 되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그거를 위노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제가 위노로 묶는 거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우리는 내 거 방어하기 위해서 묶는 걸 알려드리는 거지 남들 거 뺏어 먹으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근데 그거 뺏어 먹는 친구들의 심리는 뭐냐? 돈 쉽게 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상품 소싱에 대해서 볼 건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은 다 한 번씩은 해보셨나요? 키워드로 하고 계세요? 아니면 벤치마킹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 개 다 하고 계세요? 사람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저는 키워드는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벤치마킹이 재밌죠? 근데 키워드 봐도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1주차 소싱 방법을 어느 정도 터득했다는 전제하에 다음 것들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골드박스랑 타임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쿠팡에 골드박스랑 타임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탭에 들어가시면은 골드박스 지금 할인 중이라고 나와 있죠? 자, 골드박스랑 지금 할인 중 이 개념이 뭐냐면 골드박스는 24시간 동안만 피가로 돌아가는 구조가 있고 여기에 보면 지금 할인 중 얘는 타임 할인이라고 해갖고 4시간 동안만 또 다른 구조를 주는 거예요. 4시간 동안만. 그러면 골드박스랑 지금 할인 중을 왜 얘기를 하느냐? 자, 골드박스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한 달치 월급 벌었다. 하루 만에. 네, 저희 사무실에 있는 형이 며칠 전에 이 골드박스 들어가고 하루 만에 2천만 원 벌었거든요. 하루 만에. 왜냐면 이건 광고비가 안 빠지고 골드박스로만 돌아가서 팔려버리니까. 네, 저런 구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저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죠? 저기 있는 상품들이 잘 팔리는 상품이구나. 근데 보통은 어떤 게 올라오냐면 생필품, 과일, 음식 아니면 뭐 상품권 이런 게 올라와요. 왜? 그게 대체적으로 어쨌든 전체 파일을 놓고 보면 가장 큰 소비를 하는 소비재니까. 자, 근데 골드박스랑 지금 할인 중 구조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검색을 하는 거예요. 쭉 보다가 나도 이거 중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데 하는 게 올라와 있는 제품들이 있겠죠. 자, 걔네들을 나도 소싱해서 들어가도 괜찮다. 그게 브랜드 제품이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면 골드박스에 딱 들어갔는데 어깨 마사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품이 풀리오 거야. 만약에 풀리오 거야. 이러면 헤어 말아요?
그다음에 헤어 말아요? 비슷한 거 대체품을 해봐도 괜찮긴 합니다, 사실. 네, 괜찮긴 합니다. 근데 보통 풀리 오라서 그 정도 매출이 났겠구나라고 추측을 하고 넘어가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쿠팡에 어깨 마사지기 검색해서 찾아봐야겠죠. 브랜드 딱지 안 되고 있는 애들도 잘 파는 애들이 있는지, 걔네들의 가격대는 얼마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딱 봤는데 갑자기 뭐 우비가 잘 팔려. 우비가 골드박스에 올라와 있어. 무슨 얘기예요? 우비 갖고만 일주일에 매출 몇 천씩 나온다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이게 쿠팡 판매자 로켓 말고 윙 기준으로 일주일 매출이 보통 2천만 원 넘어가야 골드박스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골드박스 클릭해서 맨 아래로 한번 지금 핸드폰으로 내려보시면은 보통은 맨 하단에는 윙 상품들이 노출이 됩니다. 윙. 이해되시나요? 윙. 뭐 깊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맨 밑에 가면 보통 윙 상품들이 노출이 돼요. 자, 윙 상품 보면 대부분 뭐 티켓이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공상품이 가끔 올라와요. 공상품이. 그러면 그거 소싱해서 나 판매자 로켓에 넣자. 이해되시나요? 네. 요걸로 앞기수에서 터지신 분이 있습니다, 벌써. 근데 알려드려도 보통 이제 다시 키워드 소싱으로 돌아가더라고. 매일매일 봐야 되니까 귀찮은 거지. 네. 그리고 지금 할인 중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일주일 매출이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제품들이 여기에 올라옵니다. 그것도 윙 기준이에요. 판매자 로켓으로 하면은 얘보다 높아야 돼요. 보통 뭐 카테고리별로 좀 다르긴 한데 골드박스랑 지금 할인 중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는 잘 팔리는 제품들이니까 걔네들 중에서 내가 똑같이 소싱해서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키워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도매 사이트 인기 제품. 무슨 뜻이에요? 대표님 같은 판매자들이 도매 사이트에서 너무 많이 땡겨서 파니까 인기 순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바꿔 말하면 그냥 여기 있는 제품들 하나씩 소싱해서 내가 원가만 낮춰서 들어가면 웬만큼 판매량 보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제품들은 기존 시장에 꽉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후발주자가 따라가긴 좀 힘든데 이 중에서 가끔 신제품들이 올라오기도 해요. 아니면 뭐 시즌 제품이 올라오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소싱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다. 세 번째는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서 여기 쇼핑 베스트 탭이 있습니다. 네이버 하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여기 쇼핑 베스트 탭에 들어가시면 여기 카테고리별로 볼 수가 있어요. 카테고리 베스트. 그럼 카테고리 베스트 눌러서 여기에 카테고리가 쭉 있죠. 그냥 클릭하면 속 카테고리들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클릭해서 자, 많이 본 상품 말고 많이 구매한 상품 순으로 리스트를 바꾸세요. 많이 본 상품은 트래픽을 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제품들, 그럼 걔네들을 보고 거기서도 똑같이 브랜드 딱지 안 달고 그냥 단순 공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있겠죠. 네, 그 제품들을 소싱해서 들어가시면 쿠팡에서 웬만큼 판매량이 보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결국에는 사실 생각해보면 다 본질이 똑같죠. 쿠팡에서 소싱하는 방법 뭐예요? 잘 팔리는 거. 네. 보통은 네이버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구매 대행을 하거나 하면 잘 안 팔리는 애매한 시장 들어가서 키워 나가자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초보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파는데 이렇게 팔릴까 싶어서 장벽이거든요. 그걸 빨리 깨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법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메타 광고에 돌고 있는 공산품들도 잘 눈여겨보자. 인스타 다들 하시나요? 인스타 혹시 안 하시는 분? 그렇게 계시네. 하나 만들어서 좀 구형을 하시다 보면은, 아니면 사실 이거 메타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보셔도 되는데 그건 일일이 검색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광고들을 일부러 계속 봅니다. 클릭을 해서 일부러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 계정이 있고 작은 성공 계정이 있는데 작은 성공 계정은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만 뜨고, 네. 제 거 개인 계정은 더 관심 없거든요, 사실 이런 거. 관심 없는데 얘네들이 떠요. 자꾸 이런 공산품들을 보다 보면 얘네가 그런 거 위주로 노출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걸 넘기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네, 자세교정 밴드. 네, 이런 것들도 얘네가 메타 광고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보통 마진 세게 붙여서 자사몰에서 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얘네가 가끔 유행처럼 여기저기 브랜드에서 다 출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1년 전에 괄사가 엄청 유행이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괄사 사신 분 계세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오씨, 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얼마씩 주고 사셨어요? 2, 3만 원? 야,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제가 한 1년 전에 괄사를 처음으로 수입을 해보려고 하다가 왜 망설였냐면 5,000개를 해야 단가가 반값이 되더라고요. 최소 MOQ가
1년 반 전인데 몇 천만 원이길래 그때 당시에 몇 천만 원을 한 방에 태울 자신이 없어서 안 했거든요. 했어도 다 팔았겠다. 이 정도 사셨으면. 3만 얼마짜리랑 만 원짜리랑 똑같습니다. 갖고 와서 로고 붙여서 브랜딩해서 이런 자사몰 같은 데서 플레이하시는 분들 제품은 39,000원. 저 같은 애들 갖고 와서 쿠팡에 넣는 애들은 19,000원. 네. 쿠팡에 공격적으로 안 팔고 원가에 털이하는 친구들은 만원. 네. 전부 다 똑같은 제품.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자, 예를 들면 이거 도시락 팔 수 있나요, 저희가? 쉽지 않죠? 그러면 쉽지 않은 애들 제끼고, 이거는 대체품이 분명히 중국에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베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모모 베개 같은 경우에 한 6만원, 69,000원인가 판단 말이에요, 자사몰에서. 이런 것들을 그냥 경추베개 같은 키워드를 해갖고, 생긴 것만 좀 특이한 걸 갖고 오는 게 좋겠죠, 이런 거는. 똑같은 거 갖고 싸게 팔아서 하는 것보다, 얘는 소구점이라는 걸 좀 잡아야겠죠. 왜냐면 목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파는 거니까. 샤워기 팔 수 있어요? 이거 인증 받아야 되거든요. 네, 수전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올리는 순간 신고 당하면 소명의 기회 없이 바로 5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리실 때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뭔가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몸으로도 닿을 수 있는 그 수도꼭지 같은 것들은 절대 올리시면 안 돼요. 하려면 인증 받아져 있는 제품 거 떼와서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안 하시는 걸 추천한다. 넘겨봤더니 뭐 족저근막염 양말 해가지고 나와 있죠. 족저근막염 양말 저희가 팔 수 있나요? 왜 못 팔아요? 의료기기 이거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어요? 인증 받으면. 이거 인증 받는데 얼마나 들까요? 한 100만 원이면 받아요. 이런 거 진짜 의료기기라고 보기에 좀 애매하죠 사실. 저 키워드 쓰려고 받는 거잖아요. 저런 것들은 보통 100만 원이면 받거든요. 100만 원 받아서 진입장벽 치고 팔아도 괜찮다. 저희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다 이런 거 팝니다. 살짝 진입장벽 쳐서. 왜? 사람들은 인증 받아야 돼? 얼마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얼마인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네. 알아보신 분들이 야 이거 한 150, 200이면 쇼 붙여서 바로 받을 수 있다. 한 2달이면 나와. 그러면 받아가지고 땡겨가지고 들어가서 팔고 아닌 애들은 계속 신고로 괴롭혀서 때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는 모르고 팔았는데 신고를 엄청 당해봤어요. 근데 그 무수가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신고를 당하는 입장보다 건들면 때려주는 입장을 많이 하는데 네, 많이 맞으면 빨리 큰다. 안경테, 안경다리 이런 것도 생각보다 팔립니다. 안경테, 안경다리. 저희 사무실에 있는 형이 안경다리를 팔았었는데 일주일에 하나 들어오는데 하나 팔면 한 2만 원씩 나온대요. 옛날에 열심히 팔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택배를 보내러 가더라고 편의점에. 사무실에다 몇 개 갖다 놓고 야 이거 하나 팔면 2만 원 치킨값이야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이런 예를 들면 기존에 잘 형성되어 있지 않던 뭐 코골이 방지 무슨 밴드 같은 게 있다 칠게요. 뭐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그 유사한 거를 쿠팡에서 때려놓고 팔면 보통 이렇게 자사몰 플레이하는 친구들은 쿠팡에서 자리를 잘 안 잡아요. 왜냐면 여기는 자사몰은 어때요? 바로 결제해서 나한테 돈 들어오고 돈 묶이지도 않고 리뷰 뭐라고 이상하게 달면 리뷰 삭제시켜버리면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마진도 크고 수수료도 적고. 그래서 쿠팡에다가 보통 올려만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코골이 저걸 보고 만약에 내 가족이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저걸 사주고 싶어. 근데 메타광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사세요? 아니면 쿠팡에 혹시 코골이 밴드 있나 한번 검색해 보실 것 같으세요? 쿠팡 한번 보시죠. 네, 그 수요만 주워 먹어도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제 경험상 저도 매출이 높은데 실제로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은 여기서 소싱을 많이 해요. 네, 메타 광고 보다가. 그래서 쿠팡에 검색해보고 먹을 수 있겠는데 싶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는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 한 3,000에 순수익 1,500 그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제품들이 보통 사실 캐시플로우가 좋죠. 그래서 이 방법들로 조금 확장을 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이잖아요 저희. 효율 추구하지 말고 잘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빨리 한 사이클, 두 사이클, 10사이클 돌려보는 게 잘해지는 방법이더라. 자, 상품 등록하기 전에 10분 쉬었다가 57분이니까 10분에 시작할게요.